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한 선수들 취재진 4년 전 평창이 그립다 이구동성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취재진이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교하면서 평창이 그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 경기 진행, 시설 등에 대해 베이징과 평창을 비교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길이 남을 정도로 훌륭한 올림픽이었다고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음식을 비교하자면 중국 당국은 선수 식당은 24시간 열려 있으며 서양식, 중식, 아시아, 할랄 음식 등 다양한 메뉴가 뷔페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서빙도 로봇이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본 선수들과 취재진들이 저마다 하는 말이 맛이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차가운 음식이 독일의 코치를 짜증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크리스티안 슈바이거 알파인 스키 코치는 음식 제공에 의문점이 많다. 음식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대표팀 관계자 역시 선수들에게 뷔페 형식으로 음식이 제공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가운 음식이 제공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발레리아 바스네초바는 격리 호텔의 음식이 형편없다면서 불만을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수촌과 경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추켜 세운 일이 4년 후 재소환됐습니다. 그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벽한 올림픽이었다는 거죠. 경기 진행에도 4년 전 평창과 비교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이준서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실격 처리된 것은 해외에서 잘 알려진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파 판정이 비단 쇼트트랙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 국립스키점프센터에서 펼쳐진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카타리나 알트하우스, 다카나시 사라, 다니엘라 스톨츠, 안나 스트램, 실리에 옵세스 등 5명이 복장 규정 위반 사유로 무더기 실격됐습니다. 복장에 따라 바람을 맞는 양이 달라지면 비행거리와 채공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스키점프는 복장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신체 사이즈보다 2에서 3cm의 오차만 허용한다는 수준이라 딱 붙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키점프에서는 복장 규정 위반으로 실격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무더기 실격은 이례적이죠. 게다가 같은 복장인데 출전 경기에 따라 다른 판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독일 감독은 미친 짓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석연찮은 경기 진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선수단이 대회 참가를 위해 중국에 1월 23일에 입국했는데요. 폴란드 선수단 350여 명 중 많은 수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규정상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단 중 무증상자는 호텔에서 따로 격리하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2번 시행해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대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탈리아 말리세프스카는 2월 6일 경기가 있었는데요. 경기 전날인 2월 5일 중국 측 사람들이 나탈리아 말리세프스카에게 격리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폴란드 선수단과 격리됐습니다. 나탈리아 말리세프스카는 타국에서 자신만 홀로 격리되는 것에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홀로 고립돼 있던 중 중국 측 사람이 다시 와서 코로나 검사 결과를 잘못 통보했다면서 음성이니까 선수단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고 잠을 못 자고 밤을 설쳤다고 하네요. 그래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서 안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경기가 시작하기 몇 시간 전 갑자기 양성이 맞다면서 대회 참가를 불허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지 못해 대회 참가를 못했는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검사를 매번 다시 한 것도 아니고 양성, 음성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 진행 방식이 너무 순조롭게 이뤄진 것에 대해 그리워할 수밖에 없죠. 경기 시설 역시 큰 문제입니다. 선수촌이나 경기장 등의 시설이 훌륭하다는 평가는 있지만 문제는 빙질과 설질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빙질은 얼음 품질을 얘기하고요. 설질은 눈 품질을 얘기하는데 그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표팀에게 빙질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쇼트트랙에서 많은 선수들이 빙판에 걸려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4년 전 평창과 비교가 되는데요. 평창 당시 미국 네이선 첸 선수는 빙질이 끝내준다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네덜란드 스벤 크라머 역시 빙질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베이징과 평창의 빙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의 경기장에서 피겨와 쇼트트랙이 동시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창 때에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시간차를 두고 피겨와 쇼트트랙이 열렸는데요. 코너링이 많은 경기 특성상 쇼트트랙 경기에 사용되는 얼음 두께는 피겨 경기에 쓰이는 얼음 두께보다 두꺼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겨 경기가 열린 후 쇼트트랙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경기장 내부 온도를 낮춰서 얼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게 빙질 전문가들의
때의 얘기입니다. 평창 때는 최고의 빙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고의 빙지를 유지했다면 베이징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베이징은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 동계올림픽을 위해 스키장 등에 인공눈을 뿌려야 합니다. 근데 이 인공눈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선수들이 줄곧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알파인 스키에서는 80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49명만 완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연 눈에 적응했던 선수들이 인공눈, 특히 품질이 낮은 인공눈을 접하면서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 평창에 스키장 설질이 그립다고 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4년 동안 얼마나 죽을 듯이 훈련 준비를 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를 도와 준비를 해왔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진행이나 시설 면에서 형편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네요. 평창이 그립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